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원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명의 초청 대상 후보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입니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송석준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공통 질문을 사회자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후보자별로 4분 동안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 초록불이 들어오고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 내지 당위성에 대해서 시작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선거를 이제 처음 치러보는 사람입니다.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일 공식 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또 밥을 먹듯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이런 선택을 위한 고민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일선 방역 현장과 의료 현장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맞이해서 국민이 앞장서고 정부와 사회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 중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까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긍지 그리고 자부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 정부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 이후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경제 위기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난 때마다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격려하고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송석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과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저 송석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를 다선 의원이 됐으면 하는 열망과 기대 속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지구의 7바퀴를 넘는 거리를 제가 뛰었다고 합니다. 매일 이천에서 국회까지 여러 번 오르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천 시대에 드디어 전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남장원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되었습니다. 6개의 IC를 만들어내고 또 그동안 예타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성남장원 6공구를 살려냈습니다. 이천시 의료원, 이천의료원을 최고의 장비와 의료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급으로 다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천시의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다양한 시설 또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의 살만한 이천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의 4년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을 지금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송석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동안의 묵은 과제, 수도권 규제 개선과 같은 묵은 과제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호 2번 송석준. 네. 자,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후보자에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 주제는 수도권 규제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된 이천은 각종 규제에 묶여서 공장 신설이나 정설 등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공장 부지 증축 등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면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균형 발전 정책의 혜택이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먼저 송석준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수도권 규제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벌써 탄생한 지가 40년이 다 돼갑니다. 바로 이 수도권 규제는 우리에게 이천시를 올가매고 대한민국 경제를 올가매는 규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소돼야 될 과제입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수도권 규제 개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지방의 반대가 큽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의 과밀이 다시 이어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시책의 성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내려갈 것은 내려갔고 또 이제는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규제의 지속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더 발전시켜서 시대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잘못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과 상생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포럼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수도권 내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같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에게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송석준, 이제 제가 법안 발의했지만 상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재선 의원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당의 협상권을 갖고 우리 임할 수 있는 간사 재선 의원이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재선 의원이 돼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김용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천을 비롯한 경기도 수도권의 그 규제 문제는 그 말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그리고 필요성, 문제점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몇 번 했다고 또 법안 발의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천시만의 문제 또는 그 경기도의만의 문제로 접근할 때 바로 그 인접한 충남이나 충북, 강원도의 반발을 넘어서기 힘들고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듭니다. 보다 큰 틀의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우리 수도권 규제에 따른 문제를 단순하게 경기도나 이천시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내에서도 도서지역이나 또는 접경지역, 수도권 또 그다음에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그 상대적인 낙후 그리고 발전 문제 그런 그 차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똑같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 발전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 발전 문제를 보다 더 큰 틀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비수도권들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또 그 비수도권들의 반발도 잠재우면서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 발전 문제도 함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을 지낸 저 김용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접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용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그 정부의 대책을 보면 거의 가능한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방역 지원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문제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일부터 오늘부터는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피해 점포의 경영 회복과 재기 지원 자금을 200~300만 원, 또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에도 생계비를 최대 50만 원에서 65만 원 지원합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점포에는 부가세를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장에는 3개월간 징수를 유예드립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마련된 대책들이 새로운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세심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줄서도 헛걸음이다. 온라인이 불통이다. 재원이 조기에 고갈될 염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의 방역과 경제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IMF도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속한 대처와 대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신속한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네. 자, 다음은 송석준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방역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또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승리이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추가 확산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우리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경제 토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우리 자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방역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보다도 정말 치밀하게 대처하고 정말 뭘 해야 될지를 제대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좌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국민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희망의 새로운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우리 소득 지원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정부의 예산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해서 보다 지원책 확실히 해야 됩니다. 특히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규제 완화만이 대안입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돈이 안 돌면 국민 호주머니는 비용만 갈 것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투자, 일자리를 누리고 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의 개별 보충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개별 보충 질문은 후보자의 공약 발표 내용 중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은 2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송석준 후보자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 송석준 시민 여러분께서 4년 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우리 이천의 과제, 또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5가지 측면에서 저의 공약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경제,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소득주도 성장 등의 여파로 무너져가는 경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악화되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저는 우선 각종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을 얽어매고 있는 수도권 규제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 우리 서민 경제를 얽어매고 있는 다양한 환경 규제, 산지 규제, 농지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이천시의 잠재력을 다시 보다 확충,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좋은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더 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천시를 정자형의 고속도로망과 십자형의 철도망을 조기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 십자망의 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말 저의 노력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성남장원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끊어졌던 성남장원 6권구 침체된 장원 지역에 다시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서축 제2축을 만들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 오산선, 이천 양평성 저기에 완공토록 하여 정자망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축의 철도망을 위해서 내년에 이천 문경선이 완성이 됩니다. 장차로는 바로 이천에서 동해, 강릉까지, 서해, 시흥까지 연결해서 십자망의 철도축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또 지방도 그리고 리간 연결도로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간선축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이천시를 다양한 생활
우리 인프라가 확보돼서 누구나 살만나는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시설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이천시를 희망 이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꿈을 키우고 꿈을 실현해가는 이천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단지, 미래 성장 동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천시를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용진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 폐지 법률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의 논리와 비수도권의 논리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협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하나의 그 포섭 차원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법안을 제출했다는 뜻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두 개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지 법률안, 제가 1호 법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이천에서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현행 규정상 할 수가 없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용인으로 갈 거라는 그런 어떤 예상하에 그걸 막기 위해서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그런 지역에서는 자연보존권역에서라도 대기업의 공장에 신증설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법안입니다. 폐지 법률안은 저희의 당연한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발의한 법안은 바로 어차피 지방으로 안 갈 수도권으로 이전할 그 기업을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여야 간 합의해서 그게 상정 법안으로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저 송석준이 재선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은 발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정시키고 논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까지는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 또는 제가 어떤 상임위에 어떤 협상권을 가진 입장에서 그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고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서 상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협상력을 갖지 못해서 사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처리 못한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재선 의원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당에서 주요 보직, 특히 상임위의 주요 보직, 예결의 주요 보직을 맡아서 우리 동료 의원과 여당 의원들을 잘 설득하고 그래서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반드시 합리적인 안이, 다시 말해 상생 법안,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때는 물론 해당 상임위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는 자연환경보존권역 내에서의 그 공장 신증설 허용 이 문제는 바로 그 충남, 충북이라든지 강원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 전략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과거 공직 경험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과제들을 많이 해결해낸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우리 녹화하고 있는 평택 이 부근은 바로 서해안 부근입니다. 바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화성에 바로 시화지구가 있습니다. 저는 시화 주변 지역 개발, 그 당시에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개발이 북측 간석지 합의된 개발도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바로 반대하는 단체들과 다양한 노력으로 끝장 토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뭐 막 참 어떤 다툼도 해가고 또 서로 또 다양한 또 현장 체험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바로 시화 주변 지역 특히 북측 간석지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행 다들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반대하던 우측 보행 과거 일제 잔재 청산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전략과 대안을 제시해서 결국은 각 부처 반대하던 7개 부처의 합의를 유도해내고 우측 보행 제도를 바로 좌측 보행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도입한 바가 우측 보행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규제하면 무조건 교조적으로 반대들 하시지만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제시한 대안은 예를 들면 이번 같이 하이닉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천에서 잘 만들어내면 지방에게 고용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세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서울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을 바로 우리 자유번역권역인 이천 등에 유치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태동하는 기술과 인력, 주변 지방으로 보낼 수 있고 지방의 기업들과 바로 이천 지역 내 4년제 대학이 같이 협업,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김용진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진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이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10년 뒤에는 과연 쌀, 도자기, 온천, 그리고 복숭아, 인삼의 고장, 우리 이천시가 무엇을 가지고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천시를 활력 넘치는 이천, 미래가 있는 이천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는 도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로 일루전 산업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상상과 같은 마법과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는 도시, 그리고 가보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런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이 일루전 산업과 관련된 그 페스티벌, 인력 양성, 소품이나 장비 산업, 또 캐릭터, 테마파크, 컨텐츠 산업 이런 걸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1회 세계 일루전 페스티벌이 가을에 이천에서 열립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책과제로 만들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영입한 김용진 꼭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로 우리 이천시가 거듭나야 합니다.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이천만의 특화,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이 할 수 있습니다. 균형 발전 도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비수도권들의 반발을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는 보다 큰 그 정당성,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을 움직여야 합니다. 남북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관리 지역으로 전환하고 기업 및 교육, 연수, 휴양시설의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여기 기획단장을 지낸 김용진이 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도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6차 산업화, 스마트 농업을 통한 미래 혁신 농업을 기반을 구축하고 또 그 이천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십자형 트램을 설치해서 교통과 주차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500조 국가살림을 만지던 기획정부 차관 그리고 지역발전위의 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송석준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용진 선배님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루전 산업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우리 이천의 어떤 지역적 특성 그동안의 여러 가지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인지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어떤 그런 의도가 어떤 전략이 여기에 또 묻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특정인의 의도라는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의 의도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큰 그림입니다. 일루전 산업은 최첨단 ICT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공해, 굴뚝 없는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 산업, 기존의 공연 예술과 최첨단 ICT 테크놀로지가 만나서 공연 예술, 새로운 형식의 공연 예술, 새로운 그 형식의 도시 디자인, 또 그리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매직 산업 또는 일루전 산업의 그 한류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한류가 바로 이천시의 그 거점으로 그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루전 산업을 흔히들 얘기할 때 매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천을 마법의 도시로 만들자. 늘 상상과 같은 일, 꿈과 같은 일이 이천에 가면 이루어지는 도시, 또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창작해서 기획, 그리고 그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모든 산업 생태계가 이천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즐기려고 하면 이천으로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천시의 도시 디자인을 이런 일루전, 마법을 컨셉으로 해서 다시 디자인해서 도시의 색깔, 도시의 분위기를 모두 바꿔 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꼭 성공시켜서 우리 이천시를 세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자, 보충 질문 주십시오. 예, 추가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천시는 반도체, 그리고 쌀, 도자기, 인삼, 뭐 이런 우리 전통의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과 연계되지 않은 일루전 산업이 발생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바이오, 신소재 산업, 우리 이천호에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규제 완화만 해주면 이천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은 안 갖고 계시는지, 전략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도권 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우리 이천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 문제입니다. 수도권 규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해결 방법이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반도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일루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일루전이 단순히 일루전 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 산업이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고, 이것이 관광 산업과 결합됐을 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쌀과 도자기, 그 다음에 인삼 등 이천의 기존 산업과 연계돼서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만일 그 쌀 산업을 두게 되면은 우리 쌀이 10년마다 한 20% 내지 30%씩 1인당 그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뺏겼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도자기 문제도 전통 도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요가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다다르고, 또 그다음에 생활 도자기 경우에도 역시 중국과의 경쟁력 문제, 가격 경쟁력 문제,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10년 뒤 미래의 이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또 이러한 전통적인 이천의 전통 산업과 새로운 그 문화 콘텐츠, 관광 서비스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이천의 활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정밀의료라든지 스마트 농축산이라든지 등등 문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천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될 때 이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공약 발표에 따른 개별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성범죄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성폭력을 행사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거래한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징역 평균 형량은 2년여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 중에
실형을 받고 수감된 경우는 전체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용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N번방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N번방 그 범죄의 극악무도함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가담자 전원의 신원 공개와 가해자 엄벌, 재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에는 공감하지 못한 채 호기심으로 N번방에 입장한 사람에게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성범죄를 호기심이라고 편들고 이런 망언을 막말이 아니라 편드는 그런 야당 지도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진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N번방 가해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량을 보다 강화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N번방 재발방지법을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만들어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 기호 1번 김용진,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송석준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정말 이번 N번방 사건을 접하면서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의식, 정말 비인간화되어가는 실태가 이러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이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버젓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허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의식에 대한 문제, 또 그런 범죄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그런 형법 관련 조항들의 비현실적인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의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지원 필요합니다.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집중 우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각종 촬영, 또 이런 유포, 또 보유, 이런 소유 과정,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로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예방하는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인 시스템 보강에도 많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관련 법제를 개정을 해서 또 관련 또 이런 처벌 수위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모범 국가입니다. 특히 이런 여성과 우리 또 청소년 이런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다 안전한 나라, 또 우리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희망 갖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저 송석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도시계획 시설 중 20년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천시의 경우 2020년 7월 1일자로 설봉공원을 포함한 12곳이 대거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천시는 부학공원 등 일부 공원에 대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 문제를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으로 풀지 말고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도시공원구역 지정,
녹지 활용 계약 등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송석중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공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도시계획 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그 시설입니다. 우리 도시의 쾌적성, 또 우리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시 내에는 또 도시 주변에는 충분한 녹지 공간, 다시 말해서 공원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각 도시별로 지자체별로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많은 공원을 지정하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넓은 땅을 이렇게 또 더구나 도시 주변에 비싼 땅을 공원화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많은 그 보상 비용, 특히 공원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사실 방치되고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문제입니다. 바로 전국에 이런 것들이 1766개나 된다고 하죠. 우리 이천 지역만 해도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 재원만 충분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예를 들면 하이닉스로부터 들어오는 충분한 재원을 갖고 최우선으로 공원 조성을 한다면 물론 재원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른 도시보단 좀 더 많은 공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의 소유권은 주되 민간에게 일정 부분 개발을 좀 허용해서 특히 토지 소유자, 일반적인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자가 소유는 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를 시민들과 하되 일부는 최소한의 부분적 개발을 허용해 줌으로 해서 지금같이 아파트 개발로 인한 문제는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용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장기 미집행 그 도시공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정부가 한 70%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 방안도 그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같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이 도시공원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체 그 면적을 다 지방 정부가 매입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그 재정 여건을 좀 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도시공원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자치단체들의 재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환경 그 보전과 그리고 이 도시 공원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문제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민간 공원 그 개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대상 공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른 용도의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와 원활한 그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토론자가 4분 동안 자유주제로 진행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김용진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후보님 그 공약 중에서는 차세대 그 첨단 산업단지 조성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또 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라면은 이천시를 차세대 반도체 산업 기반인 융합 혁신 성장의 도시로 그렇게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뭐 바이오헬스라든지 무인 이동체, 또 미래 핵심 기술 연구, 데이터 경제, 그다음에 혁신 도전형 R&D 뭐 이런 것들을 그린 바이오 산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저하고 비슷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제가 우리 김영진 후보께 일루전 산업에 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업 생태계가 발전한 지역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골고루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각 1차 산업도 그 전통적인 논농사에서부터 이제 밭농사 그리고 심지어 축산업도 작은 동물에서 큰 동물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또 이런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서부터 물 관련 이런 주류 산업, 샘표 간장 이런 산업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물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천이야말로 미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천은 그동안에 바이오 그리고 또 신소재 관련 충분한 이런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라믹 기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이천의 도자기 산업과 연계해서 단순히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신소재, 세라믹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우리가 또 신소재 또 그리고 또 이런 기존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련된 산업단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이천에서 태동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질문 답변 자유롭게 4분 이내에서. 그래서 우리 김영진 후보님, 예, 저는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이 많다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부가 또 이 문재인 정부처럼 어떤 공공부문의 역할을 무조건 들리기보다는 바로 우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에게 보다 자율과 창의를 부여하고 가급적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는 낮춰주면은 기업이 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세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회자분께 제가 하나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그 토론이 4분간에 걸쳐서 하고 30초 질문하고 1분 30초 답변하고 다시 30초 질문하고 1분 30초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답변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셔가지고 좀 이게 다시 질문하고 토론 방식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그 후보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면 그 후보자가 질문을 하시거나 답변을 듣거나 자유롭게 통제를 하시는데 다만 1분 이내에 해 주십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타이머는 4분만 통제를 하지 후보자 개인별 발언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4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후보자 주도권에 의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지를 드렸었는데 지금 선거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다시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순서를 이어서 이번에는 송석준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4분의 시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우리 이천 지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이천 지역은 팔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팔도의 문물이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천시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원 지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팔도에 사람들과 문물이 교류하면서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수도권 규제라는 올가미가 씌워지면서 바로 우리 전통에 번성하던 그 지역은 침체 일로를 가면서 우리 경기도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늘고 발전하는 반면에 바로 심지어 인근 아래 더 아래 충청도 지역이 각종 공장이 들어서고 대학이 2개나 들어서는 등 그 눈부신 발전을 하는 와중에 오로지 바로 서울에 가까운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장원을 비롯한 이천 남부권은 침체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또 성남장원 자동차 전용도로 609 바로 당초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남장원 자동차 전용도로 609 전체 구간 중에 609가 유일하게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사업 계획에서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그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더니 그쪽에 인구가 줄어들고 도로 이용률이 적다는 이유로 계획된 사업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 그 교조적인 규제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도 수도권 규제 자체는 터부시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우리 사회의 문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문화, 이것을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파로 또 타당성이 없어지는 도로마저도 계획이 사라지는 이것은 더 이상 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 장원 609 살리기 위해서 각 지역과 또 정부와 상의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성남 장원 609 타당성은 없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근 지방보다도 더 못한 이 낙후지역, 이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도와 도 간의 경계에 또 단절된 구간이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어서 바로 우리가 안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서 저는 바로 그 성남장원 609를 안을 만들어서 제가 결국은 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을 설득을 해서 이번에 예타를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금년도 2억 사업 확정이 돼서 2억 또 착공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업은 분명히 저 송석준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석준 의원님, 예, 우리 저 질문을 원래 1분 31. 요거는 제 주도적인 30초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네, 그 김용진 사실과 후보께 다른 얘기를 한마디 많이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예. 이것이 저의 노력으로 된 것인데 그 자료에 보면은 김용진 후보님께서 이것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정할 당시는 김용진 후보님은 공직자가 아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한 30초라도 더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네, 지금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그 후보자가 4분을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토론과 질문의 활용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보충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사실 토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준비한 토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에게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2분 내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송석준 후보자, 김용진 후보자 순서로 해서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송석준 후보자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론에 같이 임해 주셔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신 또 김영진 후보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송석준, 시민 여러분께서 4년 전에 다선 의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갈망 속에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 송석준, 그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뛰어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보람찬 것도 있습니다. 저 보람찬 일은 더욱더 살려서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더 반성하고 채워서 시민들의 기대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려는 것 중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수도권 규제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분위기도 같이 모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초선 의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선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초선보다는 재선 의원이 되어야 당의 주요 보직도 맡고 또 상임위, 국회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보다 많은 의원들과 보다 큰 협상권을 갖고 또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더 미래통합당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송석준 꼭 찍어주십시오. 4월 15일에는 기호 2번 송석준과 함께 이천의 큰 발전, 이천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김용진 후보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질문 답변 시간에 제대로 못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남 장원 609의 그 예타 면제 관련해서는 제가 현직 2차관 시절에 12월 제가 14일인가 퇴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동안 그 2008년부터 계속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계속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거의 좌절을 겪고 있던 사업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성남 장원 609 관련해서 착공비 예산 문제라든지 동이천 IC 건설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홍 의원님께서도 물론 그 국토교통에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천시에서 국비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제가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그것들을 그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서 빠짐없이 그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과연 어떤 것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차관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도 많으십니다. 김용진 이천시의 새로운 힘,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이천시 우리가 이천시가 바라는 그 가장 큰 현안 사업 그 수도권 규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꼭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500조 살림만지던 김용진 기획재정부의 전 힘, 역량 사용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영입한 김용진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우리 이천 발전 견인하겠습니다. 쓸모 많은 김용진 꼭 선택해서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이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준비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선거방송의 특성상 순서와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TV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오늘 이 방송에 이어 12일 일요일 오후 6시에 한 차례 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표야말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나온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는 15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